네, 카카오 사태 나흘째인데요. 아직 완전 복구가 안 됐습니다. 정치권도 이번에 좀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겠다라는 각오를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전 나왔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또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검찰이 서욱 전 국방장관 그리고 또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었잖아요. 이대준 씨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는 월북을 미리 결론을 내놓고 월북몰이를 했다라는 취지로 발표가 있었고요. 물론 이게 감사원 감사 발표이기 때문에 검찰 수사도 좀 더 해야 되고 재판까지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거든요. 그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검찰은 감사원 감사하고는 별도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요. 예. 감사원 감사 자료를 물론 참고를 하고 검찰 수사로도 취득할 수 없었던 자료를 받기는 받았을 거예요. 예. 틀림없이 검찰 수사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이 행정에 관련 부분은 감사원이 훨씬 더 능하니까요. 그렇군요. 대통령 기록물은 이미 한번 봤죠, 검찰이. 네, 그건 검찰이 훨씬 더 잘 봤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런데 이제 오늘 혐의를 보니까 삭제 얘기를 그 구속영장에다가 집어넣고 그게 이제 구속영장 기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개가 될 텐데 네. 만약에 삭제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만약 입증 자료를 내놓는다 그러면 이것은 얘기가 좀 다르죠. 네. 근데 지금까지 국방부가 관련되는 것 중에서 제일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한 두세 개가 있습니다. 예. 언제 처음으로 알게 됐고 이것이 국정원보다도 더 시간적으로 빠른 거였냐, 이른 거였냐라는 대목인데. 예, 저기 지금 저희가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감사원 발표 내용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에 합참이 인지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예. 이제 뭐 오늘 아침에 네. 조간에 보면은 국정원이 한 40여 분 정도 더 빨리 빨리 인지를 알았다는 보도가 했다라는 나오고 건데요. 있군요. 이건 예. 이제 확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예. 현재로서는 국방부가 제일 빨리 인지를 했을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니까 인지를 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관련되는 그 첩보와 정보가 들어왔을 때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재구성해서 판단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판단을 했는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번에 이제 영장에 나타날 것으로 보이는 게 예. 판단을 하고 나서 이제 분리하고 이제 그 자기들 결론에 네. 유리한 것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불리한 것은 삭제를 과연 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실제로 삭제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복구가 안 된 거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포인트입니다. 현재 포인트만 가지고는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렇다면 감사원은요. 국방부가 한 60건의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 네. 그렇게 발표를 했고 국정원도 약 46건 정도 되는 첩보 자료를 삭제 지시했다라고 이제 감사원 발표에 나옵니다만 그건 감사원 발표고 검찰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지는 또 영장 내용을 봐야 된다는 거죠. 구속영장 내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것이 이제 논란이 되면은 이건 뭐 기소를 한다고 그래도 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데 네. 얼마나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검찰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이 키포인트로 보이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감사원이요. 사실은 서훈 전 실장, 박지원 전 원장을 포함해서 20명에 대해서 이제 검찰에 이제 수사를 요청했잖아요. 근데 지금 일단은 국방장관하고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인데 혹시 서훈 전 실장이라든지 박지원 전 원장도 청구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그건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두 분은 펄쩍 뛰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실 자체가 있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금 현재로서는 지켜보는 수밖에는 별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사실 자체는 뭔가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검찰 나름의 자신감이 있다는 표시죠. 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점이냐면은 서욱 전 장관의 당시 장관의 지시를 받아서 국방통합정보처리 시스템 밈스에 의해서
삭제한 사람이 나타났을 때 네. 제가 보기로는 그 관리자가 언론 보도를 보니까 대령급으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자 2020년 9월 22일 날 이대준 씨가 숨지고 나서 밤에 총격을 받고 불에 태워진 불이 보였다는 걸로 봐서는 밤이잖아요. 밤 9시 40분인가. 그다음에 그게 새벽 1시 다음 날 9월 23일 날 새벽 1시에 당시 청와대에서 관계 장관 회의가 열려요. 새벽 회의가. 예, 새벽에 회의가 열렸죠. 새벽에 회의를 마치고 나온 서 장관이 국방부로 돌아가서 실무자를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에 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새 실무자가 태어나고 없었겠죠. 그 대령이 새벽 3시에 나와서 60여 건의 통합 정보를 삭제했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 말은 검찰이 대령 조사를 했겠죠. 총 20명에 대해서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아니 그 전해지고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민서를 삭제 지시를 받은 사람을 아, 검찰이 예. 조사를 했을 테고 거기에서 나는 장관의 어떤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고 말을 했을 테고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신이 있는 거 아니냐 요 점이 하나 보여지는 거고 또 하나는 예. 해양청장은 아시는 대로 결국은 이런 문제잖아요. 이게 2차 발표 몰북한 것으로 우리 해양경찰청도 판단하고 있다는 2차 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미 간부들한테 다른 가능성은 말이 안 된다. 월북이 맞는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했고 네. 그 과정 해양경찰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이대준 씨가 그 어떤 구명조끼가 네. 한자 중국 한자가 적혀 있다는 사실이 나왔는데도 나는 안 본 걸로 할래라고 했다는 대목이 밑에 직원들의 증언에 의해서 아니면 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나왔겠죠. 이게 둘 다 영장을 청구했다. 뭐 실질적 받겠죠. 그동안 이와 관련 사건 관계자들은 모두 이미 이 월북에 관련된 첩보가 있었고 그 첩보에 따라서 조치를 취했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 그래서 자기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판단의 영역이라고 자꾸 말하는 거잖아요. 예. 판단의 영역. 근데 제가 보기에는 판단의 영역을 넘어선 뭐 조작까지는 날조까지는 아니지만 취사 선택을 굉장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진 월북이라고 배치되는 증거와 정황과 이런 것은 다 제해해 버렸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되면 적극적인 단순한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네. 아예 방향으로 몰고 흔히 하는 말로 언론적 이런 몰고 갔다. 네. 이렇게 되면은 날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한 조작의 의혹이 있다고까지 표현이 가능한 거예요. 예, 지금 뭐 워낙 그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요. 네. 이제 검찰 출입 오래 하셨으니까요. 일단은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또 모릅니다. 그렇죠. 예, 쟁점이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이 바다 위의 현실을 이제 재구성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그 통치력이 미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파도가 치는 곳에서의 이 오디오 비디오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접근하거나 볼 수 있는 것도 매우 제한적이고요. 예. 더군다나 지금 중국 한자가 적혀 있는 구명정 그리고 거기 또 붕대 이런 알 수 없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바다 위 상황을 지금 우리가 여기서 가타부타 얘기하는 네. 것은 한계가 있고요. 예. 검찰 수사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가급적으로 진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은 하되 편견은 갖지 않고 계속해서 지켜보는 것이 지금의 우리 태도로 맞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용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는 발언을 놓고서 여야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도 계속됐습니다. 오늘도 계속됐고요. 일단은 야당에서는 이거 국회 모욕죄다. 그래서 어제 환노위에서 의결을 해서 고발을 하기로 했고요. 이거는 개인적인 소신에 관한 문제다라고 하는 게 또 여당의 입장입니다. 오늘까지 공방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국회 모독이다, 허위 사실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하죠? 그러니까 네. 첫째는 국회 모독과 허위 사실 이렇게 해서 위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거의 없어요. 국회를 뭘 모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민주당 의원들도 알고 있어, 환노 의원들도 알고 있으면서 왜 김문수 위원장을 저렇게 검찰에 고발까지 하게 됐는가? 예. 입을 막자, 일단은 입을 막자는 걸로 보여져요. 예. 그리고 이것은 판단의 영역이에요. 개인의 의견과 판단. 저는 뭐 소신까지는 표현하고 싶지 않고 예. 이전에 한번 고영주 변호사라는 분이 문재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했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파기하면서 무죄를 받았어요. 예. 무죄 취지로. 그 말은 뭐냐면은 사실이 문재인 대통령이 공산주의 아니냐를 따지기 전에 이것은 의견 표명이라고, 공적 인물, 공인에 대한 본인의 의견 표명이라고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어요. 예. 그에 따라서 김문수 위원장을 저런 식으로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검찰에서 조사를 부르거나 기소를 해서 유죄 나오기는 힘들고, 예. 다만 민주당에서 계속 문제 삼을 수 있다면 소지는 예. 이런 극단적으로 편향된 사고를 가진 분이, 정치 철학을 가진 분이 노사정위, 우리 옛날에 지금 경사노위 노동위원장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는 이 위원장 자리에 맞습니까? 라고 네. 윤석열 대통령과 언론, 국민을 향해서 저는 이야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 아침 주호영 원내대표, 박홍근 원내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서 우리 신경민 의원께 또 물어보겠습니다. 본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무슨 발언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신의 생각이 어떠냐는 질문에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양심의 표현한 건데 그것을 명예훼손이고 그다음에 국회 모독이라고 하면 앞으로 누가 와서 국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민주당이 고발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이고 자가 당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부터 국민의 길을 탓하며 자신의 막말을 사과하기는커녕 인정조차 않으니 여권 인사들의 망언과 폭언 퍼레이드도 멈출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극우 유튜버나 다름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갈등 증폭기를 계속 편들 게 아니라 이제라도 직접 나서 김문수 위원장을 해촉하고 국민 부끄럽지 않도록 대통령 자신부터 제발 말을 가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들으신 대로 뭐 주호영 원내대표는 소신 발언을 하면 처벌받는 악선례를 남겼다, 다수의 횡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서 지금 양심, 사상의 자유까지 나오는 자유의 아주 근본적인 문제로까지 지금 비화가 됐죠. 예, 여기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고영주 전 검사죠. 네. 이분 이제 박문진하고도 관련이 있고 뭐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진짜 신나게 문재인 대통령 당시에요. 예. 재임하고 있을 때 욕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이게 1, 2심에서는 유죄인데 네. 대법원에서 뒤집어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판결은 조금 엇갈리는 대목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이게 이거하고 똑같냐라는 대목이죠. 네. 근데 지금 일단은 지위가 좀 다르고요. 네. 지위가 다르고 국회에 와서 또 이렇게 세게 얘기하지는 못했어요. 고영주 이사장 경우에도. 예. 그리고 이번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뿐만 아니고 바로 거기서 국정감사를 하고 있는 의원을 모욕한 것도 있고요. 네. 좀 경우가 좀 다릅니다. 근데 하여튼 근본적인 것은 이런 사람을 이런 대화와 타협을 하는 자리에 쓸 수밖에 없는 이 대통령실과 윤석열 대통령한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근본 네, 원인은 네. 거기에 시작이 되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사람을 찾다가 찾지를 못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김문수 위원장을 선택을 했고 김문수 위원장이 또 강성 유튜버 뭐 태극기 부대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쪽에다가도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내고 또 MB 쪽에다가도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복합적으로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정도 되는 걸 이제 전 국민 앞에서 눈앞에서 보여주고 그랬으면은 이걸 지금 방어하고 보호해주고 뭐 이럴 일은 아니고요. 근데 뭐 지금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뭐 김문수 위원장 한 사람뿐이냐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옹호하고 있고 글쎄, 뭐 뭐 양심의 자유 소신 발언이다 조영 원내대표 뭐 이야기하고 하여튼 있고. 고집 일단 부리고 윤석열 대통령도요. 고집 부리고 하는 게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 노동 현장을 잘하는 분이다 이렇게 그건 뭐 표현했죠. 예. 그건 정말로 40년 전의 일이고요. 그 뒤에 이분이 했던 발언들 때문에 노동 현장에 있는 분들이 김문수 위원장을 동료 내지는 선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예. 오히려 대화에 방해가 되면 됐고 걸림돌이 되면 됐지 아무 그 윤석열 정부나
여당에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에요. 당시에 이제 노동계에서는 독립운동하다가 일본군 앞잡이로 전향한 사람도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냐 이런, 아니, 이런 그러니까요. 표현까지 쓰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예. 뭐 끝난 얘기입니다. 이미 결론이 끝난 얘기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문제가 되고 그랬으면 더 이상 고집 부리지 말고 예. 아니 뭐 지금 최근에 여러 가지 그 말로 인한 사태에서 고집 부리는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니잖아요. 예. 대통령 본인도 그렇고 지금 정진석 위원장도 그렇고요. 고집 부리지 말고 이걸 빨리 깨끗하게 깔끔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솔직하게 정리하는 것이 전국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해서 첫 재판이 있는 날이긴 했는데요. 방위산업 관련 주식 소유 논란 관련해서 당내에서 엇갈린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재수 의원이 이 대표를 향해서 좀 실망스럽다라고 한 반면에 안민석 의원은 대선 끝나고 2개월 지난 시점에 주식 산 걸 문제 삼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이게 방어하고 나섰는데요.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지지했던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뉴스도 못 보고 말하자면 이게 널브러져 있는데 이게 그때 주식을 혼자 산 거죠. 정신 차리고 주식 거래를 한다. 물론 주식 거래 할 수 있죠. 또 민주당의 대선 후보였는데 그걸 생각을 한다면 극히 개인적 이익, 개인적 사익에 해당하는 이 주식 거래 이건 상당히 실망스러운 측면이 분명히 있다. 총구를 외부를 향해야지 혹시라도 이 총알 한두 개가 내부를 향하게 되면 이건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걸 저는 소위 말해서 갈치 정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결코 전재수 의원이 갈치 정치인의 부류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요즘은 주식을 뭐 개장에서 가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핸드폰으로 그냥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전재수 의원식처럼 나무라는 것은 너무 좀 과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고요. 실망스럽다, 좀 과하다,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방산주 논란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생각을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주식을 일단 다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산 시점이 5월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전재수 의원의 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담고 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어떤 소리도 안 하는 분위기. 적어도 지금은 대표를 지켜줘야 되는 암묵적인 합의를 하에서 외견상 바깥에서 보기에는 똘똘 뭉친 걸로 보이는데 전재수 의원의 저 한마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져요. 네. 저 개인적으로 보면 이런 대목이 있는 거예요. 3월 달에 대통령 선거에서 아주 네. 패배한 사람이 정신도 없을 거 몸과 마음을 추스기도 바쁠 텐데 어떻게 해서 주식을 생각했을까 하는 대목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의아하고 예. 저하고는 굉장히 멘탈이 저보다 훨씬 강하신 분이구나 생각이 들었고 또한 3월과 6월 보궐선거 개항을에 나올 때까지 석 달 동안 그 사이에 4월 아니면 5월 달에 샀을 무슨 초식이지 무슨 생각을 하고 샀을까 이런 생각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감각 좀 뭐라 그럴까 좀 이해하기 힘든 구석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도 주식을 하셨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런데 그래도 국방위를 또 왜 갔을까? 그러면 국방위를 차라리 포기하든지 1순위로도 국방위를 써내셨다 그러니 그건 또 어떻게 해서 주변에서 아니 그 군함 만들고 잠수함 만드는 현대중공업권 옛날 주식이라는 게 그걸 가지고 있으면 국방위가 안 되는데요 말하는 사람도 없었을까? 네. 이런 생각도 들고 참 저는 계속 이야기하지만 언젠가 한 번은 왜 이재명 대표께서 대선 패배하고 국회의원 되기 전에 이렇게 주식에 생각을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석이라도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언론을 통해서 저도 좀 알고 싶어요. 네. 신규민 의원은 민주당 내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큰 문제는 없죠. 말하자면 백지신탁 그 위원회 그 심의를 받아가지고 백지신탁 해라라고 결정이 되면 백지신탁 하면 되고요. 예. 지금 했던 것처럼 팔아버리면 되니까요. 나 팔았다 그러면은 뭐 더 이상 심리를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정치적으로는 꼭 저렇게 했어야 했을까? 예. 라는 데 대해서 당내에서 이거 왜 쓸데없는 짓을 저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분란을 일으키는가
뭐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쭉 그 절차적으로 봐서 이게 반드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웬만한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나았을 뻔했다라는 거고요. 예. 이제 전재수 의원의 저 부분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는데 전재수 의원은 부산 친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산 친문들도 이제 여러 갈래가 있고 이제 부산 친문이 뭐 좀 많이 갈라져 있어요. 네. 근데 부산 친문 중에서 친명을 한 친문입니다. 친명을 상당히 지독스럽게 했어요. 선거 기간 중에 대선 기간 중에 했고 대선 이후에도 그랬고 그런데 이재명 후보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것 같으면은 그거보다는 훨씬 전에 실망을 했어야 맞죠. 예. 근데 지금 저 주식 문제를 가지고 실망을 했다는 것이 과연 이게 지금 왜 그랬을까 하고 사람들이 고개를 갸우뚱하는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대목에 대해서는 승복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네. 이 전재수 의원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제 오늘 1심 재판 시작이 됐어요. 두 가지인데 12월 22일 김문기 방송에 출연해서 김문기 처장을 알았다 몰랐다 해서 몰랐다라는 얘기를 한 번 했었고 10월 20일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해서는 국토부 요청이 있었다라고 했는데 지금 검찰은 없었다는 주장이고요. 이게 핵심 쟁점이 뭐가 될 것 같고요. 예, 이 사안에 뭐 지금 두 가지는 이제 김문기 씨 부분은 아마 굉장히 논란이 심하게 되고 오늘 지금 나온 얘기는 자료가 뭐 10,000페이지짜리가 한 20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마 두 가지 혐의니까 뭐 반반씩 있다고 봤을 때 굉장히 자료가 방대하다는 의미로 일단 읽힙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이 재판이 쉽지 않다라는 걸 지금 느끼는 거죠. 예, 예. 정치 탄압이라고 지금 일단 민주당에서 보고 있어요. 우선 선거법이라는 게 얼마나 엄한지를 일반인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언론에 보도될 때 80만 원이냐 100만 원 차이가 사람의 정치적 생명을 살렸다 죽였다는 거다. 저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저게 얕봤다는 큰일 나는 대목. 그러니까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대목을 여러 차례에 그것도 명언적으로 명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안이 그 100만 원 이상의 벌금 사안도 될 수 있습니까? 당연히 되죠 이게. 이게 그걸 이게 재판을 하다 보면 결국 판사들도 어떻게 판단하냐면은 명시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뭐랄까 본인의 의사나 의지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됐다고 보여지는 대목이 있느냐 없느냐, 단순한 실언이냐 이런 차원에서 본다면 저것은 굉장히 의도가 있다고 볼 만한 소지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경민 전 민주당 의원님,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